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드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1번째 시간입니다. 문방의 등불과 만해라는 스피드 문방의 등불과 만해. 영국의 한 시인이 있었다. 그는 기차에서도 원고 뭉치로 된 시를 읽었다. 버스 안에서도 식당에서도 읽었다. 다섯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알아볼까 두려워하는 목표를 떴다. 그는 H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그를 감동시킨 원작자는 인도의 시선 타고르다. H는 그를 감동시킨 정도를 추천하게 되었고 곧바로 출판되게 되었으며 서구의 원작자의 존재가 알려졌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타고르는 노벨 문학상을 타고르는 본명이 라빈 하트 타고르였는데 라비였는데 1961년 캘커타의 유명한 브라운 가운에서 시는 힌두교의 개혁에 앞장선 위대한 성자라는 뜻의 마하르시라고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이었다. 그는 14명의 자녀 가운데 막내였다. 5대 형 흑인 테라나트와 동수 카담바리가 라비에게 노릇을 해주었다. 어린 시절 7살에 학교에 들어가고 8살부터 시를 썼다. 12세에 부친을 따라 히말라야를 여행했다. 아문이 소유하고 있던 서부 평야지 산티니 케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청년기인 78년에 영국에 유학하였지만 1년 반 만에 귀국하고 1883년 22세가 되던 때 평범한 소녀 아바타디니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어리날린이라고 지었다. 7년간 동고동락하게 되고 5명의 자녀를 낳았다. 1890년에는 유럽을 여행한다. 그리고 여행 후에 시집 마니시를 보냈다. 1901년 산티니 케탄에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12년에는 농업 공동체를 조직했다. 우선 인도의 정치가 간디보다 20년 인도 정부보다 50년 앞선 것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그에게 불행이 연속해서 겹쳤다. 그의 소중한 가족, 부친, 아들, 딸, 아내 등을 수년 사이에 헤매어 잃게 된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등은 재정난에 빠져들게 된다. 1910년에 그러한 그의 울분과 고통이 응축된 시집 기탄잘가 탄생한다. 157편의 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12년 벵골로 된 일부를 보내서 영국인 하가 친구에게 준다. 그러자 하가였던 그 친구는 본인이었던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해서 H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동양인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영국 정부로부터 사자들까지 받았다. 1919년 4월에는 인도의 암리 차르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안미의 표시로 영국 정부에 기사가 되었다. 31년에 70세의 생신을 맞았다. 40년에는 옥스포드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작년 10세를 이루고 41년에 서가했다. 타고르와 간디의 일화를 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해진다. 간디가 어느 날 타고르를 찾아왔다. 간디의 지지자들이 바깥에서 소란스럽게 시위를 하고 있었다. 타고르가 말했다. 베란다 너머로 당신의 무저항주의와 당신의 추종자들이 벌이는 난동을 보시오. 저것이 무저항주의입니까? 그러자 간디는 지지 않고 응수한다. 인도는 현재 상황이 분란지배같이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현실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은 인도의 시를 짓고 있어야 잡고 있어야 한다. 타고로 당신도 자신의 외국산 옷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그의 의무이다. 내일은 신만이 아실 것이다. 그러자 타고로가 다시 응답했다. 새들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노래도 한다. 참 의미심장한 부분이고 두 성자의 차이를 대비해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간디는 타고르에게 부대부라고 존경했다. 그것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의미였다. 타고르는 간디에게 마하트마라고 해서 위대한 영혼이라 칭했다.
1930년 아인슈타인과 타고르가 만났다. 그리고 70세의 축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당신은 온화하고 자유분방한 당신의 사상을 만방에 전하여 전 인류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그의 학교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무수히 배출됐다. 그중 한 명은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티아 센도 있었다. 1916년 캐나다를 가는 길에 일본에 들렀다. 그리고 그는 예언했다. 일본이 다른 민족에게 빈 상처로 일본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며 일본이 주변에 뿌린 저기의 씨앗은 일본의 경제적 장벽을 또 자라날 것이다. 이때 우리나라 신문기자가 타고로에게 직접 가서 한국 땅을 방문을 권유했다. 그 시절은 한국과 인도가 똑같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동명상민의 때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정상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얘기했다. 그리고 메시지를 써주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동방의 등불이었다. 그의 그것은 그의 시가 되어 더 보완이 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이제는 만의 한용운으로 넘어가자. 그는 대학자요, 사상가요, 독립운동가요, 스님이었다. 3.1운동 시 33인의 민족 대표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고 출가했다. 백담사에 거처를 두고 정진했다. 그러던 와중에 만주동 독립운동지를 둘러보며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본에서 6개월 정도 머물기도 했으며 체린 등과도 교류하기도 했다. 그는 불교의 유신론을 펴내기도 했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다. 그는 1926년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펴내기도 했다. 88편의 시가 실려 있었다. 그 시집 속에 세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농계와 개월향 그리고 타거로였다. 1924년 김억이라는 분이 기탄잘리를 번역해서 내놓게 되었다. 그러자 만해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침체했던 듯하다. 그래서 그는 타고로의 시 가드니스토를 읽고라는 시를 쓰게 됐다. 가드니스토는 에스페란토어이며 정원사를 의미한다. 만해는 독립선언서 작성 때 상당히 더 치열하고 강력해야 했다는 것으로 해서 육당과의 의견 다툼이 있었다. 결국은 공약 3장 말미에 넣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후에 길거리에서 육당을 만났다. 그냥 덕개비가 지나가는 듯 그렇게 사람을 흘려보내자 육당이 와서 손을 붙잡고 만해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자네가 나를 몰라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만해가 말했다. 내가 아는 육당은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이 아닐 수 없었다. 만년에 시무장을 짓는다고 해서 지인들이 뜻을 모아 성북동에 집을 지었다. 남향으로 반듯하게 지을 요량이었는데 만해가 그랬다는 것이다. 그렇게 집을 남향으로 해놓으면 매일 그 꼴보기 싫은 조선통독부를 봐야 하는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집의 방향을 북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해방이 되는 광명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던지고 말았다. 만해는 우리에게 님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지조가 무엇인지 조선 독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각자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동방의 등불과 만해는 서로 간 교분은 없었지만 뜻이 통한 선지자였고 나라의 등불의 다름 아니었을까. 요즘처럼 세상이 어지러운 때에는 이렇듯 훌륭하게 삶을 살아간 사람의 발자취가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